오늘도 난장판, 개판, 소판, 말판, 원숭이판까지 벌어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소식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놈의 관세 전쟁 지겹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시 한번 관세 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트럼프에게 달라들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에 25%의 수출세를 부과를 하자 트럼프가 이 새끼가 미쳤냐 하면서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모든 철광과 알루미늄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를 해가지고 50%, 총 50%의 관세를 부과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 조치는 12일 미국 기준으로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그와 동시에 트럼프는 캐나다를 위협하면서 미국 유제품에 대한 250에서 390% 반미국 농민 관세를 즉각 철폐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만약에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된다면 모든 관세는 사라지게 될 것, 즉 캐나다에게 미국으로 편입되라 라는 식으로다가 계속해서 위협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여기에 대한 캐나다의 대응은 들고 있는 미국 채권을 전부 다 던져버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자, 근데 싸우면은 캐나다가 아무래도 피해를 더 많이 볼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은 좀 힘든 시간이 닥칠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피해를 보겠지만은 미국의 수출에 대해서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캐나다가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이란에 대한 압박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이란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이렇게 위협을 하는 가운데서 미국과 협상 및 타협을 할 의도가 전혀 없다. 어디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서 딱 잘났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사우디에서 종전 및 광물 협상을 시작했다는 소식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종전이 되면은 정말 좋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유럽의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는 의도를 계속해서 비췄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하루빨리 전쟁이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어제 겪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때나마 트위터 X가 다운이 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은 우크라이나 쪽에서 대규모,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국가가 관여했을 정도, 국가가 지원했을 정도의 규모로다가 사이버 공격이 발생을 했고 그것 때문에 X가 잠깐 다운됐었다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누가 그랬는지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체증된 IP는 우크라이나, 근데 커뮤니티 노트를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라고 했기 때문에 과연 누가 범인인지 조만간에 밝혀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 속 미국의 국채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인 증시보다는 안전자산인 국채를 선호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추가적인 미국 증시의 하락을 보면서 너도 나도 옵션, 풋옵션에 베팅을 걸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그와 동시에 풋옵션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다가 풋옵션에 가장 많이 몰렸었을 때가 미국 증시의 바닥이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어떨 것인가?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가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관세를 던져대면서 싸움질을 하는 것은 의도된 움직임이다. 즉 의도적으로다가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미국 증시를 깎고 있다는 분석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소니 폼플리아노는 주장하기를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낮추는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약 7조,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약 7조 달러의 부채를 갚지 않아도 된다. 트럼프는 금리 인하 압박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관세 부과를 언급했고 이에 따라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낮아져가지고 채권 시장에 더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런 트럼프의 전략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라고 그는 현재 상황을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연준의 의도겠죠. 연준 같은 경우는 이러한 트럼프의 전략을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인데 이에 협조할 생각이라면 금리를 낮출 것이고 아니면 트럼프 엿먹어봐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금리를 낮추지 않을 것인데 이번 연준의 금리 결정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밤에 발표가 될 인플레이션율 마찬가지로 연준의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이어서는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 최근 폭락에 의해서 어떻게든 반등을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는 하락세가 한때 가중되었었다가 지금 그를 이겨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달러는 오늘도 약세,
트트트트트트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83,000달러를 지금 현재 회복을 해주면서 희망의 끈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더리움은 1948달러, 이더리움이 2000달러대 이상을 다시 회복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시아 루미스 이모님께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 법안 재발의를 예고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모님께서는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 과거에 이런 발언들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다! 라고 강조를 하셨다라고 하네요. 다행히도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라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또 해보도록 하겠고, 자, 한편 미국 같은 경우 암호화폐 중심지로서의 국가가 되겠다라는 천명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유럽 안정화기구 같은 경우는 마음에 안 든다.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수용 정책은 암호화폐 의존도를 높여가지고 유로존의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불만 섞인 우려를 밝히기도 했었는데 트럼프가 니네 말 듣겠냐? 이어서는 안타깝게도 현물 ETF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에서 계속해서 자금 유출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어제 2억 7,840만 달러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빠져나갔었는데 블랙락에서는 8,920만 달러가 유출이 되었으며 어제 순유입을 기록했었던 비트코인 ETF는 없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3,400만 달러 유출이 발생을 했었는데 블랙락에서 유출은 없었으며 또한 유입을 기록한 ETF는 마찬가지로 없었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떨 것인가? 오늘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비트코인. 자, 그런가 하면 나스닥 상장사 홍콩의 밍싱싱 그룹이 330개의 비트코인을 추매했다는 소식 나왔었으며 켄터 피츠제럴드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같은 경우 앞으로 비트코인 금융 및 커스터디 사업에 뛰어들 것인데 이를 위한 파트너로 앵커리 디지털과 카퍼를 선정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보관 및 금융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인데 더욱더 많은 은행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텍사스주 비트코인 비축 법안 통과를 말 그대로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다가 최대 2억 5천만 달러 암호화폐 투자법을 또 발의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해당 법안은 주 재무관이 최대 2억 5천만 달러, 텍사스주의 시나 카운티별로 최대 100만 달러까지, 1000만 달러까지 비트코인 또는 다른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비축 법안부터 안전하게 통과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 다음으로는 분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약세에 더불어가지고 조만간에 7만 달러 간다, 7만 1000달러 간다를 외치고 있는 상황. 난센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은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주요 지지선을 이탈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요 지지 구간은 7만 1000에서 7만 2000달러가 될 것이지만은 거시적인 조정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해당 가격대까지 하락하게 될 수 있다라고 밝혔으며 넥소 분석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초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그 자리부터 강한 반등이 예상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한편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자 생계가 위험해진 채굴자들 비트코인을 팔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크립토 코안티의 기고자 IT테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7만 7천 달러 선까지 하락한 이후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거래소 움직임이 강력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채굴자들 약세장에서는 매도자, 강세장에서는 보유자가 아니겠느냐. 지금 채굴자들의 매도세가 더해지면서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을 이어갔습니다. 쏟아지는 7만 달러대 예측에 이어가지고 이런 부정적인 소식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고래들은 매집을 하고 있기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약세장을 틈타가지고 고래들이 비트코인 6만 5천 개를 꿀꺽했다.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사는 현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 드디어 오늘 저녁 미국의 지난 2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자, 물론 실업률 증가와 함께 소비를 위축, 수요를 낮추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있긴 하지만은 트럼프 정부가 지금 인플레이션을 꾸준히 잘 낮추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예상치보다 낮게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발표가 되게 된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 상승과 함께 시장의 반등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으며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미국 증시에 관련된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 최고치에 달했을 때마다 미국 증시는 바닥을 기록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 미국 증시도 오늘 인플레이션율 발표 이후에 크게 상승할 수 있을지 반등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기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솔라나 등등에서 최근에 있었던 강력한 매도세에 더불어가지고 과매도에 이어가지고 상승 다이버전스가 출현을 했다라고 하는데 자, 강력한 반등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인가? 자, 그 다음으로 지미 분석가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런 식으로다가 과매도가 되었을 때, 과매도 이후에 비트코인 RSI가 강력하게 장을 깨면서 치고 나갔을 때 그 자리를 바닥으로 만들었었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떨 것인가? 만약에 RSI가 부활하면서 강력하게 저항을 깨고 올라갈 수 있다라면은 7만 달러까지 가게 될 것이다라는 사람들의 기대를 종식시키면서 현재 자리를 바닥으로 만들고 추가적인 반등 및 상승을 이어가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는데, 짐 크레이머가 어제 뭐라고 했느냐? 상황은 좋지 않지만은 비관론 속에서도 시장을 떠나지 말라, 존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새끼가 지금 다 털고 나가라고 해야 그 자리가 바닥인데 시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시그널 하나가 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대 때리고 싶다. 후라이팬 같은 걸로 한 대 때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부디 시장의 반등에는 차질이 없기를 바라보고, 그 다음으로는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 내가 봤을 때 가장 논리적인 움직임은 역시 7만 달러까지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반면에 다른 분석가들은 모두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이 바닥일 수 있다라는 주장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프랙탈이 이렇게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86,000달러대 CME 갭을 메꾸면서 스퀴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부활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크립토 뉴버 분석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트코인이 꼬리도 메꿨고 CME 갭도 메꿨고 주봉 기준 50 EMA도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깨지 않고 반등한다라면 다시 한번 상승세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인데, 반면에 깨고 떨어져 버리면은 하락세가 더욱더 강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사자머리 안베사 분석가 같은 경우는 최근의 하락은 딱 내가 예상을 했던 만큼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반등 및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떡락 전도사로 변해버린 닥터 프라핏 분석가, 비트코인 차트를 뒤집어 놓으면서 봐라 쌍바닥이지, 즉 더블탑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이 6만 달러대 혹은 5만 달러대 수준까지 하락하게 될 것이다라는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언자처럼 분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조만간에 리세션과 함께 블랙스완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그러면서 5만 달러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확 떨굴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닥터 프라핏이 이 수익의 프라핏이 아니라 철자를 바꿔가지고 예언자 프라핏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데는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블러드문, 시장의 엄청난 혼란 및 변동성 그리고 하락을 일으킨다라는 블러드문이 미국 기준으로 3월 14일 날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큰 혼란이 예상이 된다. 과거에 블러드문이 출몰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프랙탈인데 비트코인이 움직였었다라고 하는데요. 한 번은 크게 하락하면서 바닥을 찍었거나 다른 한 번은 상승하는 척했다가 더 크게 떨어졌었던 일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번의 경우를 보시면은 둘 다 결국은 상승하는 쪽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한다 할지라도 잘 견디게 된다면 블러드문 같은 경우는 무사히 지나갈 수가 있겠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닥터 프라핏 분석가 같은 경우도 5만 달러, 6만 달러대 매수를 걸어놓고 올해 말까지 15만 달러까지 비트가 반등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죠. 어찌됐든지 간에 흥미로운 분석, 블러드문에 관련된 분석들이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포기했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 분석가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4년짜리 역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지고 있다. 주봉 차트인데 지금부터 2만 달러까지 가자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참 진짜 재밌다. 이더리움의 힘을 좀 내려면은 아무래도 스테이킹 기능이 절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CBOE가 피델리티의 이더리움 현물 ETF에 스테이킹 허용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하루빨리 승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 그 다음으로는 도지코인 같은 경우 1년 만에 투심이 최악의 단계까지 다다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매수 찬스가 아니겠느냐라고 알리 마르티네즈 분석가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공포의 사락.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암호화폐 관련된 범죄가 또 발생했습니다. 똑같은 범죄인데요. 현으로다가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도중에 현금을 가로채서 달아난 외국인. 여기에는 외국인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너무나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한국은 시간이 갈수록 중국 범죄자들의 놀이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정녕 없는 것인가? 이래저래 답답한 상황.
자, 일단 비트코인이라도 쭉 반등을 해줘가지고 86,000달러대까지 갭을 채우고 그 다음에 숏 스퀴즈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 나와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계속해서 힘내자라는 의미에서 광주뜻 특히 광고 틀어주기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